한국에서도 이민청 신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국 서유럽 등에서 이미 수십여 년 전부터 있었던 이민청이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인구는 꾸준히 감소 중이라고 하지만 사실 전체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일하러 들어오는 외국인 인구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출생으로 인한 인구 증가는 신규 주택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이민이나 체류로 인한 외국인 인구 증가의 경우 주택 수요까지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현재 패닉 상황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 중입니다. 현재 한국 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200만 명을 돌파한 상황이고 그중 절반이 중국인인 상황입니다. 5분의 1가량이 재외동포 즉 한국 정부 수립 이전 이후 해외로 이민한 한국 국적이었던 사람 또는 직계비속으로 조선족 재미동포 제1교포 등이 이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에 일을 하러 유입되는 많은 외국인 특히 중국계 재외동포들의 이주가 많았던 반면 최근 중국의 경제봉쇄 정치경제적 불안정 상황으로 인해서 가까운 한국으로 망명을 하는 상류층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인 망명 신청자는 2019년 기준 2,000명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의 결혼이나 취업 등의 목적으로 한국에 이민을 하여 사실상 망명을 하는 중국의 유명 배우들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표현의 자유가 점점 제한이 되고 있고 영화 산업이 대부분 중국 당국의 체제 선전 목적의 수준 낮은 작품들이 강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의 하위 클래스로 인식되는 연예인들의 한국 이주의 열풍은 중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명인들은 많으면 수천만 명에서 수억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중국 연예인들로서 한국 생활 소식이 중국 네티즌들에게 알려지면서 한국은 중국의 부호들과 청년층들에게 도피하고 싶은 나라처럼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최저임금 소식이 중국 사회에 알려지면서 중국 인터넷 포털 최상위에 한국의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커다란 방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중산층과 부유층이 많은 도시 연평균 소득 수준 2,500만 원가량의 상하이시의 경우에는 최근 해외 이민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강력 조치로 먹을 것조차 사 먹지 못하는 영화 속에서의 상황을 한번 경험한 상하이 부유층들은 해외 도시로의 이민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하이 봉쇄 이후 중국 내 웹사이트에서는 이천이 폭증하는 상황입니다. 상하이 시민들은 격리에 대한 공포감으로 인해 불안감이 없는 곳에 살고 싶다는 분위기가 확산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하이와 가까운 한국의 제주도는 이들에겐 최선호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가장 가까운 외국은 제주도인 상황으로 서울과 제주도의 거리와 상하이와 제주도의 거리가 거의 동일한 상황입니다. 현재 특별자치도의 행정지위를 갖고 있는 제주도에서는 2013년 4월까지 투자 이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화 5억 원의 휴양체류시설 콘도 등을 매입할 경우 국내에서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 자격 F의 비자를 부여받게 되고 5년간 유지시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F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어 2013년 5월부터 시행 중인 상황입니다. 2013년도부터 매년 300에서 500건까지 늘어났다가 중국에서 중국 자본 해외 유출 금지 정책 2020 세계적 질병 사태 사드보복 등의 영향으로 대폭 줄어드는 상황인데 최근 상하이 봉쇄령으로 인해서 제주도 이민 열풍이 다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강원도까지 2013년도부터 일반도의 행정구역 체제에서 제주도처럼 특별자치도로 승격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될 경우 강원도 역시 제주도처럼 투자 이민 제도를 실시하게 될 경우 수도권과 교통망이 발달해 있는 특성상 강원도로의 인구 유입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으로 돼 있는 제주도와는 다르게 영주권까지 받게 될 경우 강원도뿐 아니라
수도권이나 주요 지방 대도시까지 거주를 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내 모든 중산층 자산가 계층들의 거의 대다수는 자녀를 해외에서 길러야 한다는 목표가 생긴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중국에서 돈을 모아봤자 부동산이 국가에 귀속돼 있는 공산주의 체제 특성상 자신이 평생 일궈온 자산을 묶어놓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중국인들은 해외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그 주요 대상국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년 한국로 유입되는 중국 국적의 체류자는 매년 크게 증가 중인 상황 속에서 한국의 선거법이 개정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지방선거에서는 충격적이게도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상황입니다. 뉴질랜드, 덴마크, 네덜란드 등 40개 국가들에서 외국인 영주권자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사례로 인해서 한국에서도 외국인 영주권자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중국인 약 10만 명, 경기도 동두천시 인구보다 많은 수준의 유권자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중국인 유권자들은 한국의 메이저 한정치 세력으로 급부상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에서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인들은 거꾸로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공정하게 한국인 영주권자의 투표권을 인정해주는 나라들을 기준으로 출신 국적별로 선거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유력하게 제시되면서 한국인의 투표권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 출신의 한국 내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에서 막대한 자본을 사들고 해외로 도피하는 중산층과 부유층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여러 해외 국가들이 이민의 문호, 특혜 투자 이민의 문호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각 지자체들 사이에서도 투자 이민제도 확대 시행도 국제학교 등의 설립을 통해서 중국 내 부유층들의 자본을 흡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으로 유입되는 이민자들 중 다수는 한국에서 노동을 하기 위해 들어오는 이들이 다수여서 한국 내 노동시장에서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의 마찰이 일어나고 있으나 투자 이민으로 유입된 이들의 경우에는 한국 내의 유동성 자금 확보가 가능해지게 되어 국내 경기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영주권을 통한 투표권이 주어지게 될 경우 정치 세력화를 통해 한국의 외교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상황 외에도 부동산 폭등의 문제로 인해서 투자 이민 제도에 있어 한국 내 서민주거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파트 등 주택시장의 투자 대신 콘도나 분양형 숙박시설 등 상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정도가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축소된 상황입니다. 또 제주도의 경우 투자 이민의 제한을 기존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문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움직임에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상하이시의 경우 토지가 국가에 귀속돼 있는 상황 속에서도 3.3제곱미터 한 평당 175위안 우리 돈으로 평당 3억 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평짜리 상하이 중심부 아파트가 30억 원이라는 충격적인 상황인 만큼 제주도에서도 투자 이민의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뿐 아니라 한국에 점점 높아지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한국 이민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 대만이 있습니다. 대만과 일본에서는 최근 한국 이민 열기가 뜨겁습니다. 대만에서는 한국과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개설된 이후로 청년층들 사이에서는 패션 업종,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동대문이나 명동 등 쇼핑타운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사용하여 일을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또 일본에서는 젊은 층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60%에 이르면서 한국인 남성과 연애하기, 결혼하기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인 여성들이 한국인 남성들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군대에 갔다 와 초식 성향의 일본과는 달리
남성미가 있을 뿐 아니라 평균 연봉이나 소득 수준이 일본보다 월등하게 높은 상황이 연출되면서 일본인 여성들 사이에서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 일본, 대만, 동아시아 민주주의 선진국 3개국 중에서 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국가는 단연 한국으로, 대만의 경우는 한국의 절반 수준인 월급이 100만 원대 수준이며 일본보다 한국의 대졸 초임 연봉이 약 1만 불가량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인 대졸 초임 임금이 월 300만 원가량이라면 일본의 경우에는 200만 원 수준입니다. 일본의 물가나 집값이 한국보다 저렴한 것으로 단순 비교가 어렵지만 평균 교통비나 세금적인 측면에서 점점 한국 국민들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이 아시아에서 원탑으로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동아시아 선진 사회에서 가장 선망받는 국가로 떠오르면서 개발도상국, 특히 중국 같은 나라들에서의 이민에 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이민청 신설이 검토되면서 한국이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사회처럼 다민족 국가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고대 역사적 연구를 통해서 고구려의 유민과 구조선 유민들이 세운 국가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최대한 한민족과 문법적 언어적으로 유사한 국가들의 시민들에 대한 우대 정책 등을 내놓을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미답.